안녕하세요. 저는 모델팀 석사과정 차우현입니다. 저는 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는 강화학습을 사용한 이족보행 로봇의 제어이고요. 오늘 랩미팅 발표 주제로 관련해서 두 가지 좀 재미있는 논문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발표에서는 먼저 간단한 모티베이션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이퍼 두 개를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피처웍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모티베이션입니다. 우선 네, 흔히 강화학습을 통해 로봇의 지역이를 학습을 시킬 때는 그 로봇의 모델을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학습을 시킵니다. 시뮬레이션으로부터 현재 스테이트를 받아서 현재 스테이트에 가장 적절한 액션을 이 로봇이 취하도록 하고요. 그 액션을 바탕으로 어떠한 그 환경으로부터의 피드백이 리워드의 그 형태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럼 이제 그 리워드를 이제 앞으로 자기가 받을 리워드의 총합이 최대가 되도록 자신의 행동을 수정해 나가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방식의 강화학습에는 이제 비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요. 학습을 위해서는 이제 시스템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통해서 이 로봇, 학습에 사용할 로봇의 모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드웨어에 이러한 약간의 차이가 생긴다면 이 모델을 다시 수정을 해서 재학습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만약에 아예 바뀐다면 그러한 학습은 당연히 다시 해야 되지만 이제 튜닝 같은 거를 굉장히 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엔 이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어가고요. 요즘엔 이제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서 각각의 로봇을 위한 그 스태티스틱한 제어기를 학습을 시킬 것이 아닌 이 모든 로봇을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를 할 수 있는 제어기를 학습을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드릴 논문들도 이러한 제너럴 폴리시를 위한 논문들입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2023년에 나온 젠 로코라는 논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일반적인 강화학습 방법은 정해진 모델을 이제 시뮬레이션에 넣어서 제어기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인데, 젠 로코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로봇들이 사실은 비슷한 외형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이제 사족보행 로봇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사족보행 로봇 같은 경우는 크게 이 다 몸체가 있고요. 각 어깨랑 그 골반에 이 스페리컬 조인트가 하나씩 달려있고, 무릎에 레볼루 조인트가 하나씩 달려있는 형태를 공유를 합니다. 이러한 공유된 형태를 이 논문에서는 모포로지컬 템플릿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 한 학습 방식은 이러한 형태를 가진 이런 박스와 실린더로 이루어진 프로젝트한 모델을 랜덤하게 생성을 시켜서 제어기를 학습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모폴로지 랜더마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학습이 끝난 제어기는 이제 모폴로지컬 템플릿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했던 랜더마이제이션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로봇을 제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제 이렇게 학습이 된 제어기가 즉시 실제 로봇의 심투리얼에 큰 문제 없이 제로샷으로 임플리먼트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에는 모폴로지 랜더마이제이션에 대한 논문에서 사용한 디테일입니다. 이제 크게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랜더마이제이션을 해서 모델을 생성을 하는데요. 먼저 사이즈 팩터라고 해서 전체적인 모델의 크기, 그리고 베이스 랭스, 웨스트 하이트, 이 길이, 너비, 높이, 그리고 다리의 비율들을 설정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베이스 덴시티나 랭크 마스 같은 무게와 관련된 텀들도 있고요. 이렇게 랜덤한 모델을 샘플링을 한 후에 내 에피소드의 시작마다 모폴리지 랜더마이제이션을 통해서 모델을 생성하고 제어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학습에 대한 주요 디테일인데요. 2주간 16개의 CPU를 통해서 학습을 시켜서 이제 8억 개의 샘플을 사용해서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특이한 점이 이제 리워드만이 이런 레퍼런스 트래킹 리워드 하나만 사용을 하는데요. 그 레퍼런스 모션은 실제 개의 모션 캡처 데이터를 이렇게 로봇에 리타게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 실제 개의 골반과 발의 위치를 트래킹을 하고 그 위치들을
로봇의 골반과 발이 최대한 따라갈 수 있게끔 하는 이러한 관절 트래젝토리를 생성을 해서 그것을 레퍼런스로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대어기는 30Hz로 관절의 목표 위치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D 제어기를 통해서 실제로 모터에 들어갈 토크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튜토리얼을 돕기 위한 이러한 도메인 랜더마이제이션 기법, 항상 쓰이는 다이내믹스 랜더마이제이션 기법이 사용이 됐고요. 네, 다음은 영상으로 결과를 같이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양한 로봇의 모델을 랜덤하게 생성을 함으로써 제어기를 학습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는 이제 다양한 로봇의 다양한 로봇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폴리시를 학습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Zero Shot Transfer to Real Robots에서 실제 로봇에 별다른 파인 튜닝 없이도 이렇게 심투리얼에 성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신기하게 봤던 것은 보시면 이 오른쪽에 있는 A1 Specific Policy는 이제 A1 로봇의 모델을 가지고 학습을 시킨 폴리시인데요. 그 모델 스페시픽한 폴리시보다 오히려 신투리얼 성능이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미니치타일 같은 경우는 스페시픽 폴리시가 아예 실패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보시면 사실 동작이 조금 엉성하다고 느낄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인 튜닝은 필수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그래프를 통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초록색 선이 여기서 제안한 이 모폴로지 랜더마이제이션을 적용을 한 폴리시고, 그리고 오렌지색이 모델 스태틱 제어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들은 에피소드 동안에 모은 그 리워드의 총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모든 그 모폴로지에서 제노코가 더 성능이 우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것을 우리 연구실에다가 어떻게 사용을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연구실에 있는 그 보행 로봇들은 아쉽게도 다 디월프가 다릅니다. 디월프가 다르다는 것은 이제 몰포로지 템플릿이 다르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제노코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 이유는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폴리시는 이 뉴럴 네트워크의 입력과 출력의 디멘션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입력과 출력의 디멘션은 그 로봇의 자유도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도가 다른 로봇들은 같은 폴리시를 공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능케 하는 에이전트 다이그노스틱 폴리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음에 논문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뇌의 각 부분이 어떤 근육 주변과의 정보와 근육 주변과만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점에 주목을 해서요. 여기서 제안한 배우기도 각 로봇의 램에 해당되는 로컬 스테이트만을 받아서 그 램에 해당되는 로컬 액션을 나타내는 그러한 제어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어기를 Shared Modular Policy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인 포뮬레이션은 이 로봇을 우리가 이러한 트윈 스트럭처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각 이제 노드가 이제 램이고 조인트가 애치가 되면 노드 간의 이제 패러트 차일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각 노드마다 이 제어기가 하나씩 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제어기들이 다 같은 뉴럴 네트워크를 공유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패런트 차일드 관계를 따라서 이제 노드들 간에 메시지 파슨을 통해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어기는 해당 링크의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아서 이 패런트 링크와의 연결 조인트의 커맨드와 그리고 다음 패런트 또는 차일드에 들어갈 이 메시지들을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파싱을 통해서 각 노드들이 소통하고 전체 에이전트 스테이트에 적절한
이 로컬 액션들을 각각 만들어서 로봇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킬 때는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동시에 학습을 시켜서 동시에 그 트레이닝에 사용을 합니다. 그 메시지 파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제어기는 사실 두 개의 뉴럴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나는 이제 bottom-up 모듈, 하나는 top-down 모듈이라고 하는데 bottom-up 모듈은 차일드 노드로부터의 메시지와 그 램에 해당되는 로컬 스테이트를 받아서 위에 페런트에게 보낼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들이 이 트리를 따라서 루트까지 올라간 다음에 루트에서부터는 탑다운 모듈이 사용이 됩니다. 탑다운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같은 림에서 출력을 했던 메시지와 그리고 페런트 노드에서부터 온 메시지를 입력받아서 차일드 노드에게 보낼 메시지와 그 로컬 액션, 조인트 토크든 조인트 포지션이든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테크니컬한 이슈가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좀 되게 특이했던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일드의 개수의 문제입니다. 바이베드 로봇 같은 경우는 루트 링크는 무조건 차일드가 두 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차일드 노드들에게 메시지 패싱을 하는데 이 메시지 패싱을 할 때 사용되는 메시지가 만약에 하나여서 차일드 노드들이 다 공유를 한다면 그러면 레프트 서브트리와 라이트 서브트리가 같은 스테이트에 한 번 빠지게 되면 페런트에서부터 오는 메시지도 똑같기 때문에 이 시메트리를 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되게 단순하고 나이브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그 에이전트에 있는 최대 차일드 개수만큼 무조건 메시지를 출력을 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제가 예시를 세 개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로봇이 어딘가에는 어떠한 링크는 세 개의 차일드를 갖고 있다고 치면 이제 두 개의 차일드를 갖고 있는 링크에서 메시지 패싱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럼 이제 어차피 세 개는 무조건 출력을 하고 그냥 마지막 하나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차일드의 메시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받은 메시지는 두 개밖에 없지만 우리의 폴리시는 세 개를 받게 돼 있으므로 하나를 그냥 제로 패딩을 해서 총 세 개의 메시지를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실 저는 그레디언트 문제가 분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좀 추후에 직접 구현을 하면서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구체적인 트레이닝 디테일즈인데 크게 중요한 점은 없고 이 대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 모듈 두 개의 모듈이 다 그냥 단순한 MLP of that for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점만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의 결과를 영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무조건 인바이러먼트 상에서 다양한 종류의 에이전트들을 똑같이 이제 앞으로 가도록 하는 폴리시의 학습을 성공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학습 시에는 보지 못했던 에이전트들에 대해서도 제로샷으로 성공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에이전트들이 다 DOF가 다르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결과를 보면 이제 여기에 모노리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저희가 생각하는 전체 스테이트를 입력을 받아서 각 조인트의 그 출력 커맨드를 아웃풋하는 그런 뉴럴 네트워크 폴리시를 학습을 시키는 케이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가 얘기했던 쉐어드 모듈 폴리시이고요. 그 두 개를 각각의 인바이러먼트에서 하나의 에이전트만을 갖고 학습을 시켰을 때의 결과입니다. 그럴 때도 이제 쉐어드 모듈 폴리시가 더 잘할 때가 많은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원하는 목표가 아니죠. 저희는 이제 다양한 에이전트들을 한 번에 학습을 시키는 것이 목표니까. 그래서 이제 10개의 이 워커 에이전트의 베리에이션들을 학습을 시켜봤는데 이 모노리틱은 이제 각각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각 하나의 에이전트만을 학습을 시키는 엔드투엔드 폴리시고요. 이제 반은 뭐 엔드투엔드가 더 잘하고, 그래서 에이전트 세트트랙 폴리시가 더 잘하고, 나머지 반은 이제 쉐어드 모듈 폴리시가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퍼포먼스가 비슷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퓨처에 대한 건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연구실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다양한 로봇의 제로샷 센토리얼이 가능한 학습 방법인 젠로코 그리고 자유도와 상관없이 에이전트 다이너스틱 퀄리티를 학습시키는 것이 가능한 쉐어드 모듈 퀄리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 다이너스틱 제어기를 만약에 한번 학습을 시키면 로봇에서 어떤 로봇을 설계를 하든 바로 이제 제어기를 따로 만들고 모델을 따로 만들 필요 없이 바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제로샷 임플레멘테이션을 했을 때 심플이 그 성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넣지는 않아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로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비전이나 LLM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을 파인튜닝을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예시가 저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 그 논문 자체는 이제 Instruct GPT라고 하는데 프리트레인드 된 GPT-3를 방학수 PPO 알고리즘을 통해서 파이트닝을 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챗GP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똑같은 기법을 저희가 뭐 잔노코나 뭐 쉐어드 모듈 폴리시나 그런 제너럴 폴리시를 만들어서 파이트닝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희망하는 점은 이제 실제로 어차피 어느 정도는 걷기 때문에 실제 로봇에서 파인튜닝을 하고 샘플을 모으는데 더 이상 위험성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샘플의 수도 훨씬 적을 것이고요. 그럼 만약에 실제 로봇에다가 파인튜닝을 하게 되면 튜토리얼 문제를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제어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